여러분하고 같이 형법을 이제 진행할 텐데, 시험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별로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원래 요맘때쯤 되면 좀 공부하기도 좀 답답하고 좀 그런 면이 있을 텐데, 근데 어떤 시험이든 간에 경쟁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죠? 경쟁은 있기 마련이고, 지치는 거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지치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지치지 않는 몇 명만 붙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몇 명만. 그러니까 자꾸 퇴로를 만들지 마십시오. 퇴로를 만들지 마십시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자꾸 퇴로를 만들어. 뭐 내년에 또 보겠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요번에 강의는 22번이에요. 22회. 22회인데, 지난번에 총론보다 강론이 지나치게 좀 빨리 나간 면이 있어서, 총론을 한 10회 정도 하고, 강론을 한 12회 정도 할 생각인데, 여기에 뭐 플러스 1회 정도씩 있을 수는 있어요. 플러스 1회 정도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총론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명해야 될 것을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설명해야 될 것은 하고, 그리고 금요일이나 매주 토요일 날 정도에, 제 생각에는 한 금요일 정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금요일 정도에 한 20문제 정도 그 주에 배운 것을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그러면은 20문제니까 총 한 80문제 정도 풀 수 있겠죠. 100문제나.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식을 슬슬 풀어봐야 됩니다. 객관식을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일수한 때는 그냥 일수한 때는 이론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파악하면 되고, 이수한 때는 이론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객관식은 내가 그랬죠. 객관식은 얇지만 단단하게 알아야 됩니다. 얇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형법은 조금만 공부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왜 그럼 고득점이 안 되냐? 대충 하니까 그래, 대충. 대부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강하니까 대강 시험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음표나 세모표가 많을수록 합격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물음표나 세모표가 많을수록, 그죠?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가 틀렸는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해. 내가 하라는 거 잘 안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때 뭐 하고 저녁 먹을 때 뭐 하고 이거 안 하잖아.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 내려가면은 어머니 옆에 놓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배운 거에 대해서. 이건 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특히나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써야 될 시험들은 특히나 더 합니다. 주관식은 그냥 읽어서 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푹 찌르면 나와야 돼. 의의, 요건, 효과, 적용까지 싹 나와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말로 나오지 않는 게 손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 그림밖에 안 그려지지. 그렇잖아요. 우리 경찰간부 시험이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마음가짐도 여기가 있는 거야. 마음가짐도. 경쟁률 높잖아. 응? 그지? 응? 경쟁률이 살벌하잖아. 살벌해. 응? 그 살벌한 경쟁률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음가짐은 여기 정도 갖고 가야지. 그래야 여기에 갈까 말까야. 응? 여러분들 미래에 경찰청장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여 밑인데 되겠어요? 안 되지.
경찰 간부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그죠?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내무부 장관상도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 일순환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잡고자 하는 게 토끼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토끼가 아니잖아요. 호랑이가 토끼 잡을 때도 대충 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죠.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격하는데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합격하는데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근데 합격하는데 두려워집니다. 뭐가 두려워지냐면, 내가 합격하기 위해선 이만큼을 공부해야 되는 거를,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해야 내가 붙을 수 있다는 걸 감은 올 거라고, 지금은. 한 번 순환 돌았고, 옆에 친구들 공부하는 거 봤고, 시험 문제, 대충, 기출문제 뭐, 제대로 안 풀어봤어도 어느 정도 알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나한테는 지나치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이제. 과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워집니다. 합격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못 붙는 겁니다, 사실은. 적게 뽑기 때문에 못 붙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못 붙는 걸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IMF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IMF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사기업체가 그렇게 안정된 직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20대 청춘을 바쳐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월급 적고 박봉이잖아. 박봉이고 승진도 적체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내부 암투도 굉장히 치열한 이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찰에 투신하는 사람들 예전에 10여 년 전만 해도 일반 경찰, 부급 경찰 시험은 어렵지 않았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지원하는 사람도 적었고. 왜냐면 IMF 전에는 경찰 들어가 봐야 일반 사기업체보다 월급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반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들어간 친구들은 한 달에 뭐 150씩 받아도 경찰 들어가 봐야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지. 근데 그게 역전이 됐어요. 98년도 이후로. 여러분들은 98년도 해봐야 이제 어릴 때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게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찰 간부 시험은 원래 예전에부터 원래 고등고시나 이런 시험 제도를 만들 때, 공무원 시험 제도를 만들 때 이런 기준에서 만들었어요. 9급은 고졸, 7급은 뭐예요? 전문대졸이야, 기준이. 그 다음에 고등고시가 대졸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왜? 9급 시험도 전부 다 대졸자거든. 9급 시험도. 내 친구 한 명도 법대를 나오긴 했으나 사법시험 보다가 안 됐잖아.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보통 뭐 행정고시 이런 것도 준비합니다. 뭐 법원행시 뭐 이런 거. 그것도 안 되지? 그럼 뭐 준비하겠어요? 7급 뭐 검찰직 준비하다가 그것도 안 되잖아? 나이 35, 6에 9급으로 들어가요. 9급으로. 지금 현실이 이래요. 거기다가 지금은 또 나이 제한도 없잖아요. 나이 제한 폐지했죠. 폐지했어요. 9급도 예전에는 32세 이상은 시험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폐지해놨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9급 지방직 이런 거 시험 채용 시험에 이렇게 보니까 합격자들이 뭐 이렇게 보니까 뭐 35, 6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자들보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 남자들은.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가짐을 투철하게 가져야 돼요. 투철하게. 여러분들이 30대 넘어가면 투철하게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
나중에 처자식 생겨봐. 투철하게 가져지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예? 지금은 20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형법 이론 같은 건 요번 2순환에서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순환 정도 때부터는 문제풀이에 매진을 해야 돼. 문제풀이에 매진. 응? 기출문제도 풀고 문제집도 풀고 하면서 문제 푸는 기계가 돼야 됩니다. 문제 푸는 기계. 이번에 100문제 정도 우리가 풀어보는 것은 워밍업이야. 워밍업. 일종의 워밍업. 응? 그러면서 그렇게 해놔야 설사 내년에 정말 아쉽게 떨어지더라도 내년에 다시 한번 공고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져서 그 이듬해라도 붙을 수가 있어요. 자, 마음가짐을 잘 갖고 형법 총론이 사실은 형법 총론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객관식 시험 볼 때는 강론이 더 어려운 게 많아요. 판례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판례는 답이 없어. 암기해. 판례는 암기해요. 판례는 어떻게든 암기하면 돼. 판례는. 뭐 이렇게 핵심어를 딱 그것만 집어서 암기를 하든. 왜냐면 우리는 판례 전문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공부할 때. 그건 시험에 안 나요. 판례 전문까지는 필요 없지만 핵심어들은 외워야 된다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건 암기해야 돼. 내가 오늘은 범죄론의 기초까지는 구성요건론 전까지는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딱 왔단 말이지. 마음을 먹고 왔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총론 앞부분에서는 시험이 뭐 죄행법정주의 이외에는 거의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그 문제 예시라고 내놓은 거, 그 5문제 그거는 주말에 풀어볼 문제가 그런 형식으로 낼 거란 얘기예요. 주말에 풀어볼 문제들이 그런 형식으로 낼 거야. 그러니까 주로 뭐 기출문제에서 뽑을 수도 있고 몇 문제 정도는 대부분은 내가 만들어서 낼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남의 책 뺏기면 저작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통. 교재를 쓸 때도 남의 책 뺏기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도 많잖아요. 문제도. 그리고 내가 예전에 무슨 자격증 관리사인가 뭐 그런 사건 그 저작권법 위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골치 아파요 그게. 그래서 애지간하면 그 기출문제는 이제 출처를 밝혀놓고 기출문제를 몇 개 넣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좀 변형해서 좀 내주고 할 거예요. 어차피 뭐 다음번에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강의가 있을 텐데 거기는 뭐 학원에 여러 가지 자료들 축적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변형해서 하든지 하면 되니까. 자, 처음 해봅시다. 오늘 하는 이제 형법의 기본 개념 이쪽인데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강의는 형법 4조의 변천부터예요. 이거 나눠준 거 있죠? 형법 4조의 변천부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 책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형법 총론 책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형법이란 과목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엮기가 쉽지가 않아요. 엮기가. 이렇게 그거를 한번 이렇게 엮어 볼 테니까 보고 그 다음에 총론은 재빨리 좀 나가서 강론 쪽에 좀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시험도 옛날과는 달리 단순 암기는 잘 안 나요. 단순 암기는 잘 안 나고 주로 이제 대부분이 판례를 묻는 문제고 판례와 통설이 대립이 없는 문제에서는 학설도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가로에 놓고 판례에 의함 이렇게 써있죠. 그죠? 판례에 의함.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판례만 잘하면 돼요. 판례만.